저는 이제 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하고요. 현재는 전환기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더드림 카페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전환기 학생들 대상으로 직업평가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기는 우선 저희 가족 중에 사실은 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원래는 제가 꿈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입학을 했죠. 대학교에 이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입학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훈련반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부터. 근데 그때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업이 되게 굉장히 제가 생각한 무조건 선행을 베풀고 뭐 연탄 나르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었는데, 누군가 지적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안에서 규칙을 이루고 또 생산품도 만들고 그걸로 월급도 주고, 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 다른 이미지들로 그 공간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직업이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냥 이제 마음씨만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또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저도 이제 재활학을 공부하면서 좀 이제 사회복지사의 꿈을 더 키우게 됐고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왔습니다. 담당 업무 일과는 사실 저는 지금 방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7월부터 8월, 그리고 12월부터 1월, 2월은 방학 기간인데, 이제 7월, 8월은 이제 전환교육 듣는 고등학교 3학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방학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월, 2월, 3월은 아이들이 1년 동안 공부할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처럼 평가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저희는 22명의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총 6개 학교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22명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직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진로 상담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하는데, 사실 일반 비장애 학생들은 학생부라든지 아니면 성적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 전환기 학생들은 이제 이렇다 할 지표들이 많이 없잖아요. 두드러지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직업적 강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해요라고는 했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말을 사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으로 직업적 강점 그리고 약점, 좀 아니면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3학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 통해서 지금 직업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부터 이제 11월까지는 본격적으로 진로직업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개 학교를 방문 또는 내방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1월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봤을 때 진짜 저희가 취업 담당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보면은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냥 똑같은 비장애인 사춘기처럼 행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되게 말도 잘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이 친구들의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취업을 시켜서 알려줘야 되니까 하고 이제 존중하는 자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저는 최대한 그거는 초심을 잃지 말자. 왜냐면은 성인이면은 성인이니까 반말을 하면 안 되고, 누구씨 계속 이렇게 얘기를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어도 이 친구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진짜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고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한마디로
아무리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래도 여기에 그 기본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들을 지도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지, 얘가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주위의 도움을 청해보고 같이 방법을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 선생님이랑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냥 뭐 막말로 애들이 진짜 사춘기다 보니까 뭐 버릇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대놓고 자는데 깨우면은 아 얘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생각을 한 번씩 더 하는 거죠. 왜 졸릴까? 아침에 약을 복용했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간 아 얘가 왜 말을 안 들을까라는 그 속상함보다 좀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나는 사회복지사고 그리고 이제 이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머니랑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혹시 뭐 등교 전에 아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는 장애인 복지관이고 제가 지원하는 친구들도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항상 취업을 하든 뭐 이제 전환 교육을 하든 훈련반을 하든 그 포인트는 잊지 말자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하면서 보람이 있는 점은 뭐 좀 누구나 그러겠지만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올 때죠.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시켰을 때는 진짜 그분이 취업을 잘 해가지고 뭐 이제 정말 뭐 2년, 3년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뀐 걸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아, 뭐 취업하면은 저 자전거 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더 나아가서 진짜 자립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통장 만들었다. 이제 그 돈 모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집이 뭐 내 집을 마련할 때 뭐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다. 더 해야죠. 아니면은 뭐 처음에 일할 때 처음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 시작했을 때는 막 너무 힘들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 근데 힘들어도 어쩌겠어요. 이게 일하는 거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찌든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 일을 함으로써 성장을 했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사실은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꾸준히 일한 거지 제가 매일 쫓아가면서 일을 봐주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뿌듯하고 그리고 좀 보호자분들이 피드백을 줬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진로 상담을 진행할 때라든지 그럴 때 어머니들이 뭐 제가 연락을 드리면은 막 선생님만 믿고 막 이제 잘 뭐 상담 받아가지고 진로 잘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이 내년에도 뭐 선생님이 하시죠 다행이라고 내년에 선생님 안 바뀌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피드백 주시면은 사실은 그것만큼 뭐 뿌듯한 게 없죠. 네,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래도 내가 못하고 있진 않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조금 더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갔고 취업을 했고 월급을 받아서 뭔가 자기들이 이룰 걸 이뤘고 아니면은 교육을 한 걸 통해서 애들이 뭐 취업 면접을 잘 봤다든지 아니면 어디 직장에 가서 칭찬을 받았다든지 좀 이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는 다가오지 않지만 추후에 봤을 때 좀 이런 영향들이 있었었다 라는 걸 들으면은 확실하게 보라는 거죠. 네, 힘들었던 점은 그냥 늘상 직장인들의 애환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침 9시 반부터 지금까지 평가를 진행했어요. 근데 평가를 진행하면은 지금 제가 아침 출근할 때 8시 50분쯤에 커피를 탔는데 아직 그걸 한 잔을 다 못 먹었어요. 바쁠 때는 진짜로 뭐 물 한 잔 제대로 챙겨 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계속 실무를 하잖아요. 뭐 사실 예전 같으면 물은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직접 서비스면은 그만큼 제가 상대하는 이용자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에게 오는 건 서류인 거죠. 그러니까 서류 같은 것도 하면은 좀 이런 일들이 쌓이면 업무 부담이 오기는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일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요령이 생기고 어쨌든 또 그 서류를 다 하고 나면 지나가요.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이제 다 끝냈다 이러면서 다시 이걸 다 끝낸 내 자신 대단해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힘들 때는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 친구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가족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해줄 때 그게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너무 아이로 보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안타깝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호자의 의견을 또 너무 강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고 또 이제 모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냥 어머니 의견이 그러시면은 어쩔 수 없죠 약간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힘들다기보다는 좀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이후에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대학교 졸업한 친구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온 친구 사회에 나온 지 10년 된 친구 이렇게 딱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모든 발달장애인이 다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그런 친구들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그거는 싫어요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도 더 이상은 이제 권유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긴 있죠. 근데 그 부분도 나중에 또 이제 포기는 안 하고 정말 차분차분히 이제 툭 말씀드리고 아직 아니시라고 하면 또 냅뒀다가 그냥 어머니 그러면은 도움 필요하시면 그냥 저한테 전화 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문자 남기고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서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죠. 야근하고 뭐 주말에 스트레스 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이게 그냥 모든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이 많다.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하고 그냥 뭐 주말에 스트레스 풀고 또 근데 또 잠깐 좀 여유 있을 때는 좀 스스로 운동도 하고 힐링할 만한 거 찾아서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월급 통장 보면서 힘도 내고 그러다가 그러는 거죠. 이제 신용카드를 잘 쓰면 자, 월급을 받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저는 뭐 이제 많은 사회복지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일단 뭐 말하지 않아도 실습도 2번 하시고 경험은 해볼 만큼 해보시지만 꾸준하게 한 곳에서 특정 그러니까 만약에 뭐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뭐 나는 나중에 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거 관심 있다 하면은 저는 꾸준하게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문 두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스펙 쌓아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뭐 진짜 뭐 인턴 체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좀 가까이서 그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이런 직무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좋은 쪽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이력서를 넣거나 할 때 확실히 더 세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요즘은 또 직무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복지관에 가족문화지원팀 자리가 났어요. 근데 선생님은 가족문화지원팀이랑 같이 지금 계절학교를 했으니까 대충 이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 하는지 무슨 프로그램 하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자기소개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잘 모르면 좀 어버버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뭐 그냥 팀 상관없이 그냥 자리 나면 저는 다 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워낙 다방면이라서 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다 다른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이쪽으로 정말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실무를 완벽하게 배울 수는 없거든요. 뭐 서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체험을 해보면은 좀 좋아요. 그냥 자기소개서 쓰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진짜
여기랑 맞는지도 사전에 조금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아, 막 나는 뭐 직접 서비스가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아, 나는 이렇게 기능이나 행정 이게 더 잘 맞았을 수 있는데, 아, 내가 이제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직접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직접 서비스가 안 맞는 성격일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꼭 이제 뭐 복지관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통해서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위해서.